여러분들? 그치? 우리 사칙 연산을 배웠잖아. 그치? 우선은 더하고 빼고 이런 게 연산이고, 그치? 더하고 빼고 곱하고 실수 빼하고 이런 거야. 그치? 이런 게 나누기가 되고 그런 게 되는지를 보자는 거야. 그러면은 행렬에 더하고 뺀데 예를 들어서 A, B, C, D가 있고 얘를 더하고 싶어. 1, 2, 3, 4, 5, 6으로 사이즈가 다르면 안 되겠지, 물론. 그치? 사이즈가 같아야 되잖아. 여기 아무것도 쓰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사이즈가 다르면 덧셈 뺄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선 구조가 같아야 돼. 그러면은 이것의 구조가 같은 꼴이 돼야 되고 A, B에 대응하는 각각의 성분의 합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합을 행렬에서 나타내고 싶대. 똑같아. fx라는 행렬이 함수가 2x 플러스 1이고 g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f하고 g의 함수 더할 수 있죠? 요렇게 xx를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치? fx의 gx의 합이 뭐야? 결국에는 두 개의 썸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대. 그러면은 각각의 성분끼리 1행 1끼리 더하고 1행 2열끼리 더하고 2행 1열끼리 더하고 2행 2열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어떤 규칙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 좀 보자. 차도 대응하는 게 똑같대. A 빼기 B는 당연히 여기 각각의 성분끼리의 차를 말하는 거겠죠. 그치?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봐봐. 이 예전 이제 책에 없습니다. 선생님랑 같이 해봐. 얘는 2/1이죠. 그치? 얘는 2/1이어서 구조 같으니까 더해도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각각의 성분끼리 더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겠네. 이런 건 안 나오죠. 당연히. 그치? 우리는 이 규칙을 그냥 익히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편해? 여러분들 지금. 편하지? 편하게 봐. 얘하고 얘를 더해서 4. 그치? 각각의 성분을 더하고 각각의 성분을 더하고 각각의 성분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배우니까 나는 여러분들 고등학생이라 생각하고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중요해. 처음에 어렵게 하는 것보다 쉽게 되게 걸음마처럼 이렇게 해야지 거부감이 없어야지 이 과목이 되게 편해지고 좋아지거든? 근데 처음부터 어렵게 하면 우선 겁이 나서 이 과목을 극복하기가 힘들어져. 근데 지금 처음에는 쉬운 걸로 그냥 연습해도 충분히 괜찮아. 그런데 이제 극상위까지 올라가겠죠. 이제 100단계가 있으면 이제 지금 1단계 하고 있습니다. 알았지? 근데 한 50단계까지는 예상을 해야 돼요. 쭉 올라가야 되겠어. 그치? 제일 어렵게 나온다 그럼 사실은 선형대 수학에서 비중 있게 나오고 선형대 수학이 안 나온 학교들도 있죠. 선생님이 눈에 얘기했지만 60%에서 70%가 이제 미적이라면은 상위권에서 예를 들어서 중앙대는 10문제 정도 나오고 그리고 한양대도 한 7, 8문제 나오고 그치? 경희대도 좀 비중 있게 나오고 물론 30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치? 그래서 이제 상위권에서 사실은 반드시 나오는 주제야. 선형대 수학이. 그거에 걸음만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레벨이 막 100단계까지 가. 이렇게 하다가 100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는 거야.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쭉 가는 게. 근데 지금과 이제 한 3, 4개월 뒤에 여러분들의 수리적인 능력은 완전 다르겠지. 지금과 같은데 지금 걸음마 단계인데 선생님이 어려운 거를 10단계까지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많이 연구하고 지금과 같이 좀 전에 방금과 같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노출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게 지금 다 수리적인 능력이 지금 쌓아지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오늘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너무 재밌을 수도 있는데 사실 재밌는 거야.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계산하고 함수 계산하고 어려운 계산하다가 그치? 근데 요거에서 조금 힐링을 느끼기도 하거든? 그래서 미적분학을 되게 잘한다고 해서 선대를 잘하지 않고 미적분학을 못해 사실 좀 계산력이 부족해? 그런다고 하더라도 선대 과목만 보면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과목의 특성이 특별하게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다 같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야. 같은 상태에서. 내가 수능이 1등급이었어, 2등급이었어가 중요하지 않고 요건 이제 새롭게 다 같이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내가 기초 수학이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랑 관계가 없다는 거야. 내가 그전에 내가 미적을 잘 못했어? 그래도 선대를 100점 맞는 친구가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상이하겠지. 근데 편입이 잘 되려면은 선대를 잘해야지 잘 가는 건 아니야. 편입이 잘 되는 거는 미적을 잘해야지 사실은 잘 가. 왜냐면 많은 대학에서 70%에 해당하는 게 나온다면서. 그치? 그걸 잘하는 친구들이 선대까지 잘해서 상위권을 가는 거야.
사이코 가려면 손대만 해야지가 아니라 미적을 다 잘하고 다 잘하는데 선형대 수학의 최고까지 잘해. 극 문제까지, 극상위 문제까지. 이해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파트는 이제 선입견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다 똑같아. 베이지가. 지금 베이스가 다 0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쌓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높이가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그러니까 아 내가 기초 수학이 안 돼 있는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야. 여기에 물론 삼각함수랑 이런 건 선생님이 심심할까봐 이런 거 골고루 사실 문제를 넣은 거야. 여기 오타가 몇 개가 있어. 그 선생님이 타이핑 하다가 2를 3으로 쓰고 어제 선생님들 이거 오다 검사를 다 풀어보거든요. 다 풀어봤어 어제. 그냥 2라고 쓸 걸 3으로 적어서. 곤란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뭐 곤란해도 그냥 푸는 거지. 또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갖고 해. 알았지? 다미야?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걸 쉬운 문제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어야 돼, 우리가. 그러면은 이것도 봐봐. 어렵지 않죠? 그치? 자신감을 갖자, 우리. 그 다음은 뭐냐면은, 자, 여기에 이제 성질들이 있습니다. 지금 1, 2번까지 하고 3번부터 이제 성질 선생님이 나와만 온 건데, 자, 우선은 우리 어떤 연산이든 어떤 걸 하더라도 교환 법칙이 성립되나? 뭐 이런 걸 다 따져보잖아. 실수도 마찬가지야. 2하고 3이 교환 법칙이 성립되네? 덧셈이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돼. 그런데 2하고 3을 뺐는데 얘가 같지는 않죠. 그쵸? 뺄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연산이 아니네. 이해했어? 2하고 3을 곱했는데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네?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돼. 그런데 2 나누기 3 같은 경우는 같지가 않죠. 이런 거를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해보고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나눗셈은 아니네. 우리 합성함수에서 교환법칙 이미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죠. 합성함수도 교환법칙이 성립되진 않아.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봐봐.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네. 해보면 되는 거야. 1, 2, 3, 4가 있고 더하기 빼기는 사이즈가 같아야 된다면서요. 2/2로. 이렇게 되는 것과 A, B, C, D와 1, 2, 3, 4가 교환 법칙이 되는지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 더하기 A나 A 더하기 1이나 같겠지. 그치? B 더하기 2 더하기 B나 순서가 B 더하기 2나 3 더하기 C나 C 더하기 3이나 같겠죠. 그치?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이유는 뭐겠어? 여기 있는 실수의 성분들이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행렬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결국에 순서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성분끼리의 위치가 바뀌는 거니까 덧셈이라는 연산은 뭐야?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 연산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빼기를 한번 해볼게요. A에서 B가 뺐죠. 그치? 그러면 1에서 A를 뺀 거랑 A에서 1을 뺀 거랑은 같지가 않잖아. 왜? 뺄셈이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건 우린 관심이 없는 거야. 뭐가 관심 있어? 성립되는 게 궁금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성립되는 것만 기억해 놓으면 되는 거야. 그치? 막 기억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예스를 노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결합 법칙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뭐 하나의 행렬이 더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치? 여기에다가 X, Y, Z, W의 합을 구하고 싶대. 그치? 이렇게 하나, 그치? 이렇게 하나 당연히 같겠죠. 왜? 덧셈이라는 연산이 1, 2, 3이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같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은 당연히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항등원, 우리 아까 했던 거다. 어떤 거 했었지? 덧셈에 대해서 나는 2라는 수가 있을 때, 뭐 x라는 수가 뭐라고 할까? 2라고 할까? 2라는 수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수가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이었어. 라고 했던 거 생각나세요?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A에다가 어떤 행렬을 더해서 자기 자신이 되게 하는 수가 있다면 이 행렬을 항등원처럼 바라보고 싶은 거야. 항등 행렬이 되겠지. 그럼 얘는 뭐겠어? 당연히 0행렬이겠죠. 그치? 나오지는 않았어. 지금까지. 그치? 그냥 개념을 체크하는 거야.
또 마찬가지. 아, 항등원이 0이 나왔어. 그럼 2에다가 이 항등원 0이 나왔으면 좋겠어. 0이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 마이너스 2가 필요하죠. 얘를 2의 역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2의 역원. 2에 더해서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이 수를 역원이라고 해. 그러면은 당연히 A의 항등원이 0이었지? 그럼 A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야 항등원 0이 되겠니? 당연히 마이너스 A겠죠. 얘가 역원이겠네요. 그쵸? 가볍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치?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행렬의 실수배. 자, 그러면 이런 거지. A, B, C, D가 있는데 여기에 실수배라고 싶대. 맞아요? 그러면 얘는 가볍게 얘를 각각의 모든 성분에 2배를 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치?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지. 숫자 안에. 그치? 어렵지 않지? 그러면은 얘를 또 A라는 행렬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2배 A. 그러면 A의 모든 성분에 다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2는. 그치?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2를 다시 묶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왜? 분배 법칙 사용하듯이 역과정도 가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a구나. 이렇게 기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a의 1배래. 그럼 1은 우리가 1x는 그냥 생략하기로 했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a, b, c, d에 해도 1배를 한다는 거는 어차피 생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구나. a네.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는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럼 봐봐. 0 곱하기 x를 했어. 그러면 숫자 0이겠죠. 그죠? 그런데 0 곱하기 a를 했대. 얘도 곱하기의 개념인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은 여기에 0배를 했다는 거니까 여기에 0배를 했다는 거잖아. 그치? 여기에 다 0이 들어간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은 여기 안에 모든 성분이 뭐가 된다는 거야? 0이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영행렬인 거죠. 통통하게 써야 돼. 그러면 얘가 0인 게 아닌 거야. 얘는 뭔 거야? 영행렬이 되는 거야. A에 0을 곱하면 영행렬이 되는 거야. 0이 아니라. 그치? 자, 요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봐봐. K 곱하기 영행렬이래. 이건 무슨 얘기야? 영행렬이라는 거는 모든 성분이 0이 있는데 K배라는 거잖아. K배를 각각을 해도 당연히 영행렬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라 영행렬인 거죠. 이해됐지? 그러니까 얘가 0인지 영행렬인지를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결합법칙. 이게 무슨 얘기야? 2배 곱하기 3배의 A면 2배를 하고 3배를 하나, 3배를 하고 2배를 하나, 똑같이 합쳐서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치? 이거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지? 얘는 이거는 증명이 사실 되게 단조로워. 그냥 직접 해보면 돼. 그치? 그래서 여기에 2배를 해서 A, B, C, D 해서 각각을 하는 건데 얘는 결국에 예를 들어서 써볼게. A 플러스 B가 있을 때 이 A 플러스 2B로 자연스럽게 분배 법칙 사용할 수 있다는 말.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2에 2에 뭐 4의 B가 있어. 그러면 공통인수처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치? 이 말인 거야. 분배 법칙을 이렇게도 분배를 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펼쳐져 있는 걸 다시 공통인수를 묶듯이 해도 상관없어 라는 거예요. 그치? 이렇게 하는 걸 이유는 뭐냐면은 진입한자에서 이런 건 안 돼. 너무 간단하잖아. 계산할 때 이런 걸 내가 그냥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거야. 분배 법칙은.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뒤에 어떤 예제가 있었는지 한번 보자.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 10번에 보면 10번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로. 자, A, B가 있을 때 여기서 그냥 단조롭게 해도 되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X지. 그치? 계산해도 돼. 양변에 어떻게 해줘? 마이너스 A를 각각 더해도 되죠. 그럼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랑 선생님 증명하듯이 해볼게. X는 B 마이너스 A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1이 있는 거죠. 1A와 마이너스 A. 아까 분배 법칙이 사용된다고 했으니까 1 빼기 1이겠네요. 그치? 그러면 1 빼기 1은 뭐야?
0A였던 거 생각나세요? 여기선 통통한 0이 아니라 실수 0이지. 선생님 증명하듯이 하는 거야, 지금. 실수 0이잖아. 그럼 A의 모든 성분에 0배가 들어갈 거 아니야. 결국에 얘는 0이 되겠어? 0행렬이 되겠어? 은선아? 0이 되겠어? 0이. 그렇지. A라는 모든 성분에 0배가 들어갈 거니까 0행렬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면 얘 어차피 0행렬이니까 더하는데 의미가 없죠. 이해했어? 그럼 결국에는 이항하는 거랑 똑같네. A가 B-A로 이항하는 거랑 똑같네. 실수 계산처럼. 그치? 그럼 얘는 A 플러스 X는 B라고 했으니까 B-A로 그냥 간편하게 쓰면 되겠다. 그치? 이항에서 그냥 우리 실수 계산처럼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럼 B에서 A를 빼는 거죠. 됐어? 그러면 B에서 A를 빼는 거니까 각각의 성분에서 얘를 빼면 되겠죠. 그럼 빼볼게. 빼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2를 빼고 0에서 1을 빼고 3에서 마이너스 4 빼고 2에서 0 빼고 마이너스 3에서 0 빼고 4에서 3 빼고 1에서 각각 빼버리면 되겠죠. 이해됐어?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어렵지 않죠? 괜찮죠?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11번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 12번 한번 해볼게. 자, A, B가 다음 식을 만족을 하는데 A, B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연립방정식 느낌이네. 그치? 그러면은 얘 이렇게 해도 되나? A 플러스 2B니까 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사실 좋은데 2A 플러스 B가 3일 마이너스 3인데 만약에 연립방정식처럼 푼다 그러면 하나를 사실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2배 해주고 4배 해주고 2배 해주면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서 빼버릴게. 빼버리고 원리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얘가 제일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면 3B가 되네요. 그리고 0, 0, 4, 0에서 3, 1, 마이너스 1, 3을 빼는 거네요. 됐어요? 그러면은 얘는 각각의 성분의 차, 각각의 성분의 차, 각각의 성분의 차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마이너스 3. 됐어? B의 값은 양변에 3분의 1 곱해서 3분의 1 해줘도 될까? 해도 돼? 실수처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5,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나오네요. 이해됐어? 이것에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네. 근데 A도 구해야 된다는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연립방정식처럼 해도 돼. 근데 너무 불편하지? 여기서 센스 있게 해도 돼. A, B를 만약에 B를 구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구하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봐봐. 여기에서 양변을 난 이렇게 해볼래. 결국에는 A 플러스 2B와 2A 플러스 B를 더하면 A 플러스 B는 얘와 같고 2A 플러스 B는 3일 마이너스 3과 같네요. 맞아요? 그럼 얘는 결국에는 A가 3개, B도 3개죠. 즉 3으로 묶을 수 있어요. 얘를 분배 법칙 사용하면. 그러면 얘는 각각의 성분의 합, 각각의 성분의 합 다음과 같을 거니까 양변에 3분의 1배 해줘도 될까? 3분의 1배 해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럼 A는 1, 3분의 1, 3분의 1, 1이 나오겠네요. 됐어? A 플러스 B인 거지. 됐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풀어도 된다는 거야. 자유롭게 풀어도 된다는 거야. 괜찮지?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나옵니다. 자,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풀 시간을 줄 거야. 곱셈까지 하고 가자. 자, 앞으로 이제 넘어와서 페이지 13페이지 보세요. 자, 우선은 곱셈이에요. 지금 하는 방법을 이제 정하는 거야. 우리는 지금 곱을 할 때 실수는 2 곱하기 3을 할 때 그냥 6을 하는 거였지. x의 제곱, x의 3을 할 때 밑이 같다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였지. 이런 규칙이 있었잖아. 지수 법칙. 그치? 이런 것처럼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의 규칙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행렬의 두 행렬 A, B에 대해서 A의 열의 개수와 A의 열의 개수 그리고 행렬의
B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 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A의 열의 개수와 B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구조가 맞아야 된다는 말인 거야. 두 개가. 어떻게 구조가 맞냐면 A가 2바이 3행열이래요. 그치? 그러면은 B라는 행열은 3바이 2가 된대. 됐어? 그러면은 A가 2바이 3이니까 2행 3열이고 그 다음에 B라는 행열은 3행 2열인 거네. 이렇게 예를 들어 써도 될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맞아야 되냐면은 우선은 2행 3열과 3행 2열에서 앞에 있는 것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행열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대.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대요. 이럴 때 곱할 수 있어. 근데 이 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봐봐. 얘를 하고 나면 2행 2열이 생긴대. 2바이 2행열의 매트릭스가 생긴대. 그러면 나는 뭐가 필요해? 1행 1열 필요하고 1행 2열 필요하고 2행 1열과 2행 2열이 필요한 거죠. 맞아?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1행 1열은 이렇게 구하기로 했어. 1행 1열을 곱하려고. 그러면 곱해볼게. A 더하기 2B 더하기 3C 이렇게 곱할 거래. 이게 곱에 대한 정의인 거예요. 우리 정의를 배우고 있는 거야. 곱에 대한. 1행 2열은 어떻게 할 거냐면 1행 봐봐. 2열 1D 2E 3F로 구할 거래. 1D 2E 3F로 구하겠대. 됐어? 이번엔 2행 1열이에요. 그럼 보세요. 2행 1열 이렇게 곱을 맞추고 싶대. 4A 5B 6C가 된대. 됐어? 2행 2열은 2행 2열 4D 5E 6F가 된대요. 4D 5E 6F가 된대.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괜찮지? 됐어? 이렇게 곱의 구조를 맞춰서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엄청 많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있을까? 되는지 봐봐. 그럼 선생님 A가 1바이 3이고 B가 2바이 3이에요. 얘는 될까요? 그럼 봐봐. 얘를 이렇게 맞추자. 2바이 3, 2바이 3. 그럼 2바이 3이면은 1, 2, 3, 4, 5, 6. 그 다음에 2행 3열이니까 얘도. 얘가 A, B, C, D, E, F네요. 됐어? 하려고 보니까 개수가 모자라. 그치? 그러니까 나는 1행이랑 1열의 사이즈가 같아야 돼.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2행이면 2행에 지금 2행이면 얘가 사이즈가 얘가 몇 개가 돼야 돼? 이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가 같아야 돼. 얘가 선생님 열의 개수가 3열로 3개의 성분이 있어요. 그래야 3개를 곱하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행이 3개가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에 행의 개수랑 맞춰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의 열의 개수와 뒤에 있는 것의 행의 개수가 맞아야 되겠네요. 구조가. 안 그러면 성립이 안 되겠네. 이해됐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1바이 3 바꿔보자. 1바이 3. 그래 그러면은 예제를 선생님이 또 해놨어. 여러분들 봐봐. 자 교재 없으니까 선생님이랑 지금 보자. 구조부터 파악해봐. 앞에 와봐. 얘는 1바이 2네요. 2바이 1이니까 사이즈가 같아. 결론은 1바이 1이 될 것 같아. 원수 하나 있어야 돼. 그러면 1행 1열이겠네. 왜? 1바이 1밖에 없으니까. 1행 1열이어서 3이 되어서 6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행열 비율을 꼭 써줘야지. 그럼 실수가 돼버리니까. 행열을 쓰는 순간 얘는 1바이 1 매트릭스가 되는 거지. 정방행열. 그러면은 1바이 2, 2바이 1에 구조가 맞았어. 사이즈가. 그럼 얘는 결국에
1행 2열이니까 1행 2열이 되는 거겠지. 됐어? 그러면 행열 해서 얘는 봐봐. 1행 1, 1행 2가 되는 거니까 1행 1열이 되겠죠. 2 더하기 6이네. 8이겠네요. 됐어? 1행 2열인 거지? 1행의 2열. 3, 0이니까 3이 되겠네요. 됐어? 자, 2바이 1이네. 1바이 2여서 2바이 2행열이 될 것 같아. 1행 1열 필요하겠네? 1행 1열. 1행 2열이 필요하겠네? 1행 2열. 2행 1열이 필요하겠네? 2행 1열. 2행 2열이 필요하겠네? 2행 2열. 성분이 4개인 2바이 2를 구한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으면 돼. 2바이 2행열에 2바이 1행열이래. 열과 행이 같네요. 그러면 2행 1열이 되는 거구나. 2행인데 1열이 된대. 2바이 1. 그치? 그럼 여기는 1행 1열, 1행 2열이 되겠죠. 2행 1열, 2행 1열이 되겠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은 1행 1열이네요. 2 곱하기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겠죠. 2행 1열이네. 2행 1열. 4, 8이 되겠네요. 됐어? 됐어? 경민이 됐어?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서 자, 얘는 당연히 2바이 2이고 2바이 2여서 구조가 맞았어. 2바이 2행열이 나오겠지. 됐어? 자, 행열에서 이제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 2, 0이네. 행열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네. 행열에서 6이네. 행열에서 마이너스 3 플러스 4네. 1이겠네요. 단순한 건데 이제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야 돼. 단순한 건데 계산이 이제 눈으로 한번 훅 하면은 금방 계산이 되게. 이게 나중에는 몇 바이 몇까지 나올 것 같아. 곱은 잘 안 나오지만 5바이 5도 나오고 6바이 6도 나오고 우리가 여기서 뒤에서 뵌 행렬식과 개수를 구하는 방법도 나와. 사이즈는 n바이 n까지 나올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은 그럴 때 눈으로 이제 이렇게 휙휙 하면서 암산이 딱 그게 수감이야. 계산이 빠르게 휙 되게 눈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를 많이 훈련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알았지? 그러면은 행렬했을 때 보자. 2바이 3, 3바이 2여서 2바이이겠지. 행렬에서 2, 행렬에서 0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훑을 수 있게 2네 이렇게. 그러니까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적을 하면 더 빠르게 되는데 이렇게 곱하기 안 해봤잖아. 그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훈련을 하는 거라고. 그럼 계산이 빨라져요. 알겠지? 근데 처음부터 막 얘를 A의 1, 2니까 1행 1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풀겠어? 그치? 그래서 지금은 이걸 단순한 걸 계속 반복하면서 이 훈련을 해. 빠르게 계산이 이제 익숙하게 만드는 거. 알겠지? 그게 목표인 거야. 이번 달에 그거를 해서 속도가 빨라지면 여러분들이 완전 그거는 뭐라 그럴까. 이제, 새 엔진을 다는 거야. 사실. 왜냐면은 이 시험을 잘 본다? 그럼 계산이 빠른 사람이 시험 잘 봐. 계산이 빠르다는 거는 계산 실력이 좋아야 되는 거다. 결국에는 계산이 느리면은 다른 사람보다 시간을 더 오래 쓸 거 아니야. 그럼 변별력 있는 문제를 못 풀 거 아니야.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기본적인 연산이 안 되면 나 이거 빨리 풀고 변별력 있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이미 2배 이제 빠르기로 풀었어. 막 20번까지 갔어. 근데 나는 10번까지야. 그럼 나는 기본적인 문제밖에 못 풀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치? 그럼 변별력 있는 건 다 틀릴 수밖에 없잖아. 그럼 좋은 대학은 못 가잖아. 좋은 점수를 맞아야지 더 좋은 대학을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건 점수랑 연결될 수밖에 없어. 그럼 시험을 잘 봐야지 아무튼 합격이 되잖아. 그러려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야 되잖아. 그 말은 뭐야? 다 풀 수 있으려면 계산력이 좋아야 되잖아. 그럼 계산력이 좋으려면 이게 빨라야 되잖아. 그럼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 계속 꼬리를 무는 거야. 그럼 이거부터 연습해야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가 시작이 돼야 계산이 빨라지면 다른 친구가 10분밖에 안 남아서 10분에 5문제가 나올 전에 10분 됐을 때 한두 문제에서 골라서 푸는 정도가 되면 당연히 훨씬 좋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상대적인 거니까. 왜냐면 점수에 따라서 이게 배열이 되는 거니까.
그 좋은 점수 순으로 합격이 되는 거야. 대기도 마찬가지야. 대기 20번이야? 그럼 이제 점수 순인 거야. 그러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추는 게 그냥 한 칸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10칸을 앞으로 갈 수도 있어. 왜냐 한 문제 사이에 20명, 30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합격을 당락을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2, 30명 뽑는 대학도 있지만 한 과에 5명, 6명, 2명 뽑는 데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지금 이걸 해서 계산을 눈으로 빠르게 계산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모터를 장착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은 단순하게 또 해? 또 해. 기초수학 또 해? 또 해. 계속 또 해서 빠르게 만들어.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7번을 볼까요? 7번도 우선은 사이즈를 먼저 하는 게 실수 없이 하는 방법. 얘는 3바이 2행렬이니까 3행 2열이구나. 그러면은 행렬해서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3, 행렬해서 마이너스 2, 행렬해서 6이고 6이네 12 이렇게. 행렬했을 때 5, 0이네. 행렬했을 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23이겠네요. 이해됐지? 어떻게 이런 속도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선생님 목표를 딱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3개가 연달아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봐봐. 1바이 2행렬이어서 우리 똑같아. A, B, C를 곱했을 때 A, B, C의 앞에 걸 먼저 하나, 뒤에 걸 먼저 하나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뭘 먼저 해도 상관없지만 얘를 순서대로 먼저 해주면 구조가 맞네. 그럼 얘는 우선 1바이 2행렬이 되겠다. 1행 2열이 될 거야. 그치? 만약에 헷갈리면 처음에는 어떻게 써주면 돼? 얘를 먼저 이렇게 써줘. 그리고 1행 1열이구나. 원래 원칙에 맞게 1, 6이네. 7이야. 그리고 2, 8이네. 그럼 10이었대. 뒤에 10, 20이 되므로 1바이 2에서 2바이 2가 되므로 얘는 결국에 1바이 2행렬이 된대요. 그치? 또 1행열 해서 7, 20이네. 27. 행, 열을 해서 0이 되겠네요. 이해됐나요? 됐어? 틀린 거 있으면 말해줘야 돼. 알았지? 틀린 거 있으면 말해줘. 갑자기 쭈글쭈글. 조금 말해줘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좀 약간 요런 것도 한번 선생님 넣어봤어? 왜냐면 이런 거 나오면 또 당황할까봐. 봐봐. 얘는 우선은 A, B를 봤을 때 1바이 3이죠. 얘는 3바이 1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고배 구조가 맞아서 되는데 얘가 1바이 1이 되네. 그러면은 1행 1열인 거야. 그럼 7, 3, 21, 마이너스 1, 3, 6,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20에 2개를 더해서 38이 되겠네요. 근데 2개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 사이즈가 3바이 1이고 1바이 3이래. 그치? 얘도 구조가 맞지? 그럼 3바이 3행렬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봐봐.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이렇게가 되겠죠.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 10, 20이 되겠네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비슷해 보여도 사이즈가 완전 다르죠. 그치? 그러면은 이 곱셈에는 되게 중요한 성질이 있어. 뭐가 있냐? 이제 우선 이 곱셈, 행렬의 곱셈을 이용한 진입 판정은 나와요. 실제 편입 시험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성질대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이런 건 이렇게 기억해야 돼. 뭐 항등원 영어는 안 나와. 그럼 그런 건 선생님 말대로 안 하면 돼. 그냥 선생님 그냥 듣고 한 번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돼. 근데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 나오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 자,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다 여기 있는 거는 성질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은 행렬에서 우선은 교환 법칙은 성립을 하지 않는데 그럼 곱셈이기 때문에 곱셈을 교환한다는 얘기는 그럼 결국에 A, B를 1, 2, 3, 4와
A, B, C, D로 A하고 B를 곱한 것은, 그치? B하고 A를 실제 해보면 되는 거죠. 얘하고 1, 2, 3, 4 실제로 해보자. 해봤을 때 행렬을 해서 A, EC, 행렬 B 플러스 2D, 3A 플러스 4C, 3D 플러스 4D. 눈으로 따라하죠. 다 눈으로 같이 계산해야 돼. 행렬할게. A 플러스 3B, 행열 2A 플러스 4B, 행열 C 플러스 3D, 행열 2C 플러스 4D가 되는 거죠. 얘 봤을 때 딱 봐도 같지가 않네요. 그치? 그래서 얘 무슨 얘기냐면 XY와 YX는 관계없잖아. 그치? 실수해서 1 곱하기 2나 2 곱하기 1은 상관없잖아. 그치? 근데 교환법칙 성립 안 되는 것들이 있어. F하고 G하고 F는 같지 않잖아. 그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 안 되잖아.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거. 그치? A하고 B도 행렬 또한 교환 안 되네. 요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같이 묶어서. 이해되셨죠? 그치? 자, 우리 여기 실수 계산에서는 같네. 그치? 교환법칙 성립되지만 합성함수와 얘 행렬의 곱에서는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합법칙은 좀 전에 우리 했지? 결합법칙은 성립해.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기억해야 아까 같은 문제에서 내가 적용해서 풀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 3번, 4번이 다 곱셈의 교환법칙이랑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 있어? 봐봐. A 플러스 B하고 이것의 C래. 그럼 얘는 사실은 X 플러스 Y에 Z가 있다면 얘 우리 뒤에서부터 분배했었죠. 플러스 YZ로 분배했던 거 생각나세요? 그치? 이렇게 쓰나? 앞에서 있어도 마찬가지지. ZX, ZY로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공통인수가 있네. Z를 묶어야겠다. 얘를 곱해서 XZ가 됐고 얘를 곱해서 Y가 됐었나 보다. 그치? 또 Z가 똑같은 게 있네. 얘를 곱해서 X가 있었나 봐. 얘를 분배해서 Y가 있었나 보다. 이해됐어? 이렇게 우리 역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를 할 때 선생님 근데 얘는 상관없죠. 이렇게 쓰나 얘를 이렇게 쓰나 얘를 또 분배하는데 Y 먼저 쓰나 Z 먼저 쓰나 관계가 있어 없어? 없잖아. 왜? 실수는 교환법칙 다 성립하니까 이렇게는 잘 안 쓰지. 알파벳 순서대로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틀린 거는 아니지. 이해했어? 그런데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A, B는 B의 2랑 같지가 않으니까. 뒤에서 곱해야 되는 거구나. 얘를 곱할 때 A 옆에 오른쪽에 곱해야 된다는 거야. 왜? 교환법칙 성립 안 해서 이렇게 곱하면 틀린다는 거야. 이해됐지? 또 B의 오른쪽에다 곱해야 되는구나. 왜? 교환이 안 돼서. 곱셈이. 이해됐어? 요거가 주의사항인 거야. 그럼 또 C가 앞에 있어요. 얘를 분배할 건데 얘 AC라고 쓰면 안 된대. 왜? 교환법칙이 안 돼서 얘는 A의 왼쪽에 곱해야 된대. 됐지? B의 왼쪽에 곱하는 거래. 이해됐어요? 요런 거를 성질을 유념하고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막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규칙에 맞게. 자, 그러면은 이 분배 법칙은 가볍게 가자. A하고 B가 있대. K는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A, B를 곱한 다음에 K, B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얘를 똑같이 A, B, C, D라고 놓고 증명을 해서 맞다는 거를 이제 증명하는 거야. 단조로운 증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넘어갈게. 자, 그러면 안 되는 걸 주의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요거는 진입 판정에서도 많이 나와요. 실제 이제 지문에서 나와. 얘가 같지가 않대. 왜 그런지 한번 보자. 봐봐. A 플러스 B의 제곱이 있대. 그럼 얘는
A 플러스 B가 두 번 곱해진 거네요. 그치? 그러면은 얘는 하나하나 선생님 분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A니까 얘를 A제곱으로 쓸게. 그래도 돼, 이제. A제곱은 어차피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잖아.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얘를 곱할 때는 A, B 순서를 지켜야 된대. 얘를 곱할 때 B 먼저 오는 거래. 그리고 B는 순서 상관없잖아. 바꿔도. 그래서 B의 제곱으로 쓰기로 했어. 그런데 얘 이거래 참거짓을 논하세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야. 얘는 안 된다는 거야. 두 개는 같아야지 되는 거잖아. AB와 BA가 같아야지 되는 거잖아. 근데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안 같은데 어떻게 합쳐? 그치? 똑같은 수가 같아야지 더해서 2A가 되듯이. 같지 않기 때문에 더해서 취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 이렇게 할 수 없어. 됐어? 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도 이렇게 할 수 없고. 그치? 해보면 되죠? 그치?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의 합차니까 순서대로 A의 제곱, A가 왼쪽. B 순서대로 BA의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B의 제곱이네. 두 개가 이거 상쇄될 수 없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수가 돼야 영행렬이 되는 건데. 그치? 두 개는 같은 수가 아니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더라도 상쇄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거죠. 왜냐면 동그라미 두 개끼리 A, B와 BA는 같은 수가 아니니까. 이해됐어? 요거를 이제 유념해야 된다는 거야. 경기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진입판정 잘 나오니까 이해됐지? 자, 잘했습니다. 그럼 하나 더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 아직 역행렬을 안 배우긴 했는데 하나 미리 지금 투척할게. 아까 2라는 항등행렬에 단위행렬의 성질이 있었어요. 우리 봐봐. 1x는 1이었지. 그런데 a하고 항등행렬 또는 i가 앞에 오든 i하고 2는 같은 문자라고 했어. 응? 2는 자기 자신을 항상 만들어주는 거야. F하고 항등행렬의 합성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듯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곱셈의 항등원인 것처럼, 항등원처럼 이제 1, 항등행렬, 항등원은 아니지. 1은 항등원이지. 왜냐하면 X에다가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는 게 항등원이었으니까. 실수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곱해지면 얘가 1은 생략이 되는 거지. 그치?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치? 얘도. 그래서 우리가 항등행렬이라고 붙이는 거지. 항등함수. 항등원. 항등함수. 그래서 항등행렬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나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봐봐. A 플러스 2의 제곱을 한번 해볼게. A 플러스 2가 몇 개? 2개가 있대요. 그럼 순서대로 해볼게.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A의 제곱으로 쓰기로 했어. 이렇게 해서 A2가 되고 얘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했대. 그런데 2는 자기 자신으로 만들어주는 거였잖아. 2는 자기 자신이었잖아. 항등행렬의 성질이 뭐였어요? i와 i의 제곱, i의 3승을 해도 뭐가 되는 거였어? 결국에 i의 n승은 i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2와 같네. 즉 a의 제곱, a의 2배 플러스 2로 얘 꼭 분배 법칙 쓴 것 같은데? 그치? 얘는 완전 제곱식 공식 쓴 것 같아. 그치? 원래는 안 되는데 항등식일 땐 항등행렬이 끼어 있으면 곱셈 법칙 되네. 그럼 확인해보자. 진짜 항등행렬이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지금 이거 한번 확인해보기로 했지. i의 제곱부터 갑시다. 얘는 i의 2는 2차 정사각행렬이에요. 그쵸? 주대각 성분은 1이 구성되고 이 주대각선에 제외한 나머지는 0으로 세팅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이런 게 두 개가 있다는 말이네요. 2x2, 2x2니까 곱의 구조는 맞고 결국에는 2x2 사이즈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행렬 해볼게. 곱하니까 1. 행렬했을 때 0, 0. 행렬 0, 0. 행렬하여서 0, 1이 나오네요. i네. 됐어? 그러면은 i의 3승을 한다고 했을 때 i의 3승은 i의 제곱에다가 i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i의 제곱을 했을 때 이미 뭐가 나왔어? i가 나온 거죠. 그럼 다시 또다시 i 제곱인데 i 제곱은 i라고 증명을 한 거죠. 이해됐어? 그럼 i의 n승 확장해도 되겠지? i로 될 거라는 거. 됐어? 그러면 더불어서 a라는 행렬이 1, 2, 3, 4일 때 a의 제곱은 두 개를 이렇게 곱하라는 거구나. 그치? 그치? a의 제곱이 나왔을 때 a하고 a의 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제 보였을까? 그치? 2, 8, 10이 되고 34가 되고 15가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이해했어? 응?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주의해야 되는 진입 한정 더 할 건데 곱을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고서 하자. 그치? 너무 설명만 들었으니까. 자, 15페이지에 선생님 충분히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볼 거야. 15페이지에 15번. 지금 체크하세요. 16번. 그 다음에 17번. 풀어보겠습니다. 15번부터 17번까지 풀어볼게요. 지금 3분 드릴게요. 3분. 네. 자,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 작년에 이제 이런 걸 했었다.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하지? 이제 마무리. 안녕!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조카가 있었는데 선생님 조카가 사진 찍는다 그러면 이제 욕심을 내는 게 있었어. 이제 그것도 하고 싶고. 그치? 하고 싶잖아. 5살짜리가. 이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찍는 거야. 사진을 다.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 작년에 한동안 안녕!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중앙대에서 애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지? 응원 갔을 때 애들이 사진 찍자 그러면 애들이 다 이러고 훈련이 됐어. 사진 이렇게 찍는 거지. 그치? 자,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15번 봅시다. 15번에 2바이 3이고 3바이 2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겠죠? 이거 못하면 편입을 못해요. 알았지? 자, 이거 못하면 행렬의 곱을 못하, 덧셈이 못하는데 어떻게? 그치? 이거 안 되면 편입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늘 이걸 무조건 다 알아내야 돼? 그치? 그러면은 얘를 할 때 만약에 내가 헷갈려. 그럼 봐봐. 선생님 따라쟁이가 돼야 된다 했잖아. 선생님 어떻게 했어? 암산하지 않고 2바이 2라고 쓰고 여기에 성분을 이렇게 썼잖아.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러면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 이 작업을 해줘야 돼.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 써주고 나면. 1행 1렬을 곱하라는 거니까 여기에 1행에 1렬을 곱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6, 0, 마이너스 1을 더해줘야 돼. 이걸 안 따라오면은 만약 이게 이해 안 됐는데 쉬는 시간에 질문을 꼭 해야 돼. 질문을 안 하면 나 혼자서만 답답한 거야. 이게 안 되면 다른 친구도 다 됐는데.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반드시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은 1행 2열이니까 1행 2열인 거죠. 0, 0 곱하는 거야. 두 개를 곱해서 2가 남죠. 2행 1열이니까 2행하고 1열을 곱하라는 거구나. 마이너스 6 플러스 4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암산하는 것도 계속 훈련을 해줘야지 늘어. 알았지? 얘는 2행 2열이니까 2행의 2열이야. 0, 마이너스 1, 0인 거야. 마이너스 1이네요. 됐어? 그리고 이것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4가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답이 4번이겠지. 그럼 봐봐. 이제 16번에 보자. 16번에 ABC에서 곱할 수 없는 걸 구해달래. 아, 곱의 구조가 맞는지를 묻고 있는 거야. A는 2바이 2고 B는 1행 2열이잖아. 곱의 구조가 맞지가 않죠. 그치? 앞에 있는 것의 열과 뒤에 있는 것의 행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얘는 할 수가 없는 거네. 또 B는 1바이 2래. A는 2바이 1이래. 아, 열과 행이 같아. 아, 그럼 얘는 1바이 1행열이 나오는 거죠.
직접 해보라는 게 아니야. 이 구조를 따져보라는 거지. B는 1/2, C는 2/1이네요. 2행일려. 그치? 고배 구조 같았어. 1/1이 돼. 또 C는 2행일열, B는 1행이열이어서 같네. 2/2행열. 되네. 또 A는 2/2, C는 2/1이래. 2/1로 나오네요. 그럼 1번만이 안 되는 거지. 됐어? 응? 당황했네. 지금 당황했어? 아니야, 맞았어? 자, 여기 봐봐. 당황해도 돼. 자, 그럼 17번에 보자. 그리고 또 선형대수학 원에도 이런 문제 또 많이 있어요. 선생님 또 많이 넣어놨어. 우리 다음에 배울 선형대수학에 또 이거 반복될 거야. 이런 문제들도. 17번에 보면은 여기서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 앞에 봐봐. 직접 내가 A 플러스 B를 더해서 제곱을 하고 얘가 성립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좌우변 상등을 말하나 봐 라고 하면은 내가 되게 어렵게 푸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 요게 있었는데 여기 한번 빨간색 박스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위에 주의사항하고 여러분들 요거 빨간 펜으로 딱 박스 쳐주세요. 요 두 개. 빨간색으로. 요거에다 이렇게 같지가 않다고. 그러면은 우리 실수해서 쓰는 요거 안 된다는 거네. 행렬에서는. 그치? 근데 또 주의사항은 뭐였어? A 플러스 2는 된대. 였던 거잖아. 그치? A 플러스 2와 A 마이너스 2가 있으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원래는 합차 공식 쓸 수 없는데 교환 법칙 안 돼서 마이너스 A 얘를 분배하니까 2A 분배하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러면 태경아 얘는 뭐야? A에다 2를 곱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2가 뭐였어? 항등행렬. 그치? 얘가 항등행렬의 세분질이 뭐였어? A였죠. 그치? 그러면 얘도 뭐야? 앞으로 곱하나 뒤로 곱하나 A로 같은 거였잖아. 항등행렬은 자기 자신이 되게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거 뭐야? 경민아 이거 두 개 뭐야? 다음에 그렇지. 그럼 얘는 없어지네. 얘는 안 되는데. 그치? 얘는 되네. 그러면 두 개를 어떻게 내야 돼? 우선 써놔야지. 근데 얘를 봐봐. 달달 외우고 싶어. 그러면 힘들어져 공부가. 내가 몇 번 해봐야지 자연스럽게 귀에 오래 남어. 그냥 해보면 되잖아. 그치? 진입판정에서 참거짓을 논하세요. 참거짓을 논하세요 할 거 아니야. 직접 해봐서 판단해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암기로 하면 응용이 나온 걸 못 풀어.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지금 예제로 했던 거를 복습할 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직접. 해보고 진짜 맞는지를 증명 과정을 자기가 해봐야 돼. 모르겠어. 그럼 선생님 걸 돌려보고 따라쟁이가 되는 되잖아. 따라서 필사하듯이 써봐. 다음날 또 해봐. 그러면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치? 두세 번 정도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걸 쓸 수가 있다고. 알았지? 말하고 쓰는 걸 해야 돼. 그치? 1 곱하기 x는 x인데 A하고 2를 곱하면 A가 된다고. 태경아. 알았지? 요 기억을 해야 돼. 그럼 선생님 계속 질문을 다 이렇게 계속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질문할 때 내가 한 사람한테 질문할 때 다 질문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같이 계산하고 모든 걸 같이 해야 돼. 마음속으로. 그래야지 이제 집중이 계속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봐봐. 맞아. 지금 근데 이걸 왜 선생님 한 거야?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 플러스 B에 제곱을 하면 A 제곱에 요거 안 돼. 왜 안 돼? A의 제곱에 플러스 B 했을 때 뭐였어? 여기다 이렇게 쓸까? 한번 다시 써볼까? A 플러스 B를 두 번을 하면 A의 제곱에 교환 법칙 성립을 안 해서 이렇게 곱할 때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곱해야지. 얘를 분배할 때 왼쪽은 얘구나 오른쪽은 얘구나 얘를 곱했을 때 삐삐인데
얘는 삐삐를 앞뒤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쓰기로 했던 거잖아.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이거여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지 이렇게 전개되는 게 아니래. 이해했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읽어볼게요. 16번에 17번에 뭐야 안 된다며. 그치? 얘는 선생님 전개하면 AB에 BA에 B의 제곱이 되는 거지. 원래는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성립한대. 문제에서. 원래 안 되는데 얘가 두 개가 성립한대. 된대. 이 행렬은 된대. AB가 특별해서. 이걸 성립하게 하는 AB의 특별한 AB래. 행렬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모든 AB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만족하는 AB를 찾아냈나 봐. 존재하긴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아, 그러면 AB하고 BA가 같은가 보네. 교환법칙 얘는 성립하는 행렬인 거네. 같으니까 두 개를 합해서 동료처럼 더한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성립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AB가 교환법칙이 성립된다라는 말인가 동치인 거구나 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뭔 거야? 아, AB가 교환법칙이 성립을 해서 다 넣으라는 게 아니라 E1-1과 X2-2 4와 X2-2 4와 E1-1이 교환법칙 성립돼. 이거 같아.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구나. 답이 됐어? 그러면은 행렬에서 2x-2 곱하기끼리 더하고 또 할게. 마음속으로 해 경민아. 2는 4, 1, 4, 8이네. 두 개 더해서. 됐어? 행렬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네요. 됐어? 행렬에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여서 더했더니 2가 된대. 자, 5분 쪽도 해볼게. 행렬에서 2x 마이너스 1에 행열 x 플러스 1에 행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겠네요. 됐어? 행렬하여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돼서 2가 됐대요. 됐어? 아, 두 개가 같아지려면, 상등이 되려면 모든 성분들의 위치에 있는 모든 성분이 같아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x는 얘는 방정식 계산인 거지. x는 6이겠네. 맞는지 확인해보자. 6을 넣었더니 6이 12에다가 2를 빼니까 10. 얘 어차피 똑같다. 6을 여기다 넣었더니 8과 동일하게 되네요. 맞게 구한 거지? 그래서 따라서 x는 6이 되는 거죠. 이해됐어? 답이 됐어? 그럼 이제 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봐야 돼. 자, PD님 몇 분 정도 됐을까요? 좀 힘들겠다. 그치? 10분 쉬었다가 계속 풀어볼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해보자.